사람을 믿어도 되나? 또라이. 뭐지? 이 쌤은 또라이구나. 근데 만약에 내가 고2였다? 고1이었다? 나는 솔직히 학원 바꿨을 것 같아. 막 이상한 풀이 할 때 끊을까? 방정식이랑 판서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런 거 하는 데가 어딨어요, 여기만. 또라이 맞죠? 아무튼 정상은 아니에요. 이건 가봐야 안다니까요. 그 선생님이랑 수업을 해봐야 알아요. 내가 고3 때 답답한 거야. 내 성적으로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갈 수 없어. 고2가 끝나고 겨울방학이 됐어. 그리고 이제 3월, 4월이 됐지. 공부하는 방법이 전혀 하나도 안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대로 가면 나는 그럼 또 전이랑 똑같은 성적을 받겠지. 열심히 안 하지 않았거든요. 똑같은 등급이 나올 텐데? 그럼 그 등급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 전 답답한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주변에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조언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감탄 교육이래요. 처음 들어봐. 그때가 감탄소년단이었을 거예요. 얼척이 없죠. 수강생들 후기를 보니까 여기에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다니겠다는 건 아니고 상담을 받아보고 안 그래도 힘든 고3 때 그러고 갔어요. 이제 한민쌤한테 이제 카톡을 하면 제가 했는데 몇 시에 가면 될까요? 했죠. 너무 친절한데 막상 가보니까 쌤이 무슨 저승사자 같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중학생 때부터 고2 때까지 학원을 안 다녔어요. 과외만. 오로지 과외만. 어느 과목이 좀 어렵고 어쩌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쌤이 저한테 문제를 프린트해서 주시는 거예요. 못 풀겠는 거야. 진짜 개쪽팔린데 못 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편이 없죠.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쌤이 이제 그걸 보고 극대노를 하셔가지고 왜 그러고 살았냐고 막 내 6년을 부정하니까 뭐지? 이게 약간 학원을 다니게 하려는 고도의 스킬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속으로 뭐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쪽팔림이 진짜 컸어요. 내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거를 난 이렇게 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막막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은 나 어떡하지? 재수를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마음도 들고 상담을 받고 엄마랑 밥을 먹고 올라가서 학원을 다니겠다. 제 인생에서 거의 약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했던 충동적인 선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홀린 듯이 다닐게요. 이러고 집에 와서 엉엉 울면서 엄마 모르게 방문 꼭 닫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면서 내 오늘의 치욕을 기억하리. 그랬어요. 초반에는 한민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거 있잖아요. 서울대생들이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 저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하는 게 정답이긴 하잖아요. 왜냐면 교과서에서 다 시험이 나오니까 약간 그 허를 찔린 기분이에요. 약간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원리를 알고 기초를 알고 그리고 이 기초를 내가 문제에 적용을 해서 응용을 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내신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기본을 까먹고 일단 외워 일단 문제집을 외우고 일단 교과서를 외우고 약간 이게 좀 많아지잖아요. 저도 이제 내신만 준비를 해왔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게 익숙해졌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보고 넌 수열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을 때 나 그럼 수능 내후년에 보나? 약간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선생님에 대한 그 어떤 사전 지식도 없이 그냥 선생님의 말빨에 휘둘려가지고 다닐게요 라고 이렇게 휩쓸린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하긴 했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빨리 이거를 안 하면 지금 빨리 미적투를 안 하고 지금 빨리 뭐 기백을 안 하면 너무 불안한데 지금 이렇게 느긋하게 내가 지금 수열을 풀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거 풀긴 푸는데 이게 맞나? 내가 지금 R&D 이걸 하면서 얘네들이랑 이걸 나눌 시간이 있나? 이럴 시간에 더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나? 라는 의문과 그래도 이걸 하면서 할수록 한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보는 제 시각이 약간 달라지는 게 저도 느껴지잖아요. 보면서 이건 이거구나 저건 저거구나 이렇게 풀 수 있을까 저렇게 풀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자꾸 문제를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내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약간 좀 많이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정말 믿어도 되나? 이거랑 근데 내가 지금 바뀌고 있기는 해 이거랑 많이 싸웠지. 근데 이제 우리는 솔직히 이제 와서 학원을 바꾸기엔 너무 늦었던 시점이었잖아. 약간 못 먹어도 고를 했었어야 하는 시점이었어 우리는. 근데 만약에 내가 고2였다? 고1이었다?
나는 솔직히 학원 바꿨을 것 같아. 불안해서. 또 모르지. 그때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게 진짜 아쉬워.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여기를 다닐걸. 좀 더 많이 R&D를 해볼걸. 더 많은 애들이랑. 근데 이건 근데 진짜 진심이야. 바꿀까 했었어 하고. 난 정말 한민쌤의 말빨에 현혹돼가지고 온 사람이라. R&D 첫날 기억난다. 와 진짜 안 그래도 낯가리는데 난생 처음 보는 애들이랑 R&D를 하래. R&D가 뭔데요? 문제 푸는 방법을 이렇게 하래. 낯설어가지고. 너무 조금 했어. 학원 다닐 거면 제대로 다니고 했어야 했는데 한 달 해보고 아 이거 좀 아니다. 한 3주 해보고 좀 아니다 해가지고 등교할 때 노트 받고 아무 생각 없이 뭔가 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고 어디 학교나 해가지고 송도고다 했는데 쌤도 송도고래. 그래서 야 송도고면 잘하겠네 막 이렇게 한 거야. 쌤이 주는 문제 이제 줬는데 혼났어 그냥. 뒤지게 혼났지. 그냥 혼나기만 했어. 난 좀 존심이 세서 이거 왜 혼나야 되지? 이 사람한테 내가 왜 혼나야 되지? 그치. 이 사람은 지금 나의 뭣도 아닌데. 엄마한테 혼나는 것도 아닌데. 맞아. 그래서 좀 짜증나네 하다가 이제 그래서 막 이제 학원 다녔는데 수학은 일단 좀 짜증났어. 수업 들을 때 좀 약간 짜증났지. 어떤 점이? 약간 나를 혼낸 사람 수업 한번 들어보자. 약간 막 이런 거. 어이가 없네 이러고 그냥. 너 그렇게 조용히 앉아서 그런 속으로 그런 음침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들었는데 근데 처음에는 못 느꼈어. 처음에는 그냥 수업 같았어. 그냥 수업 갔다가 뭔가 그 문제가 출제는 의도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더 약간 선명해진다 해야 되나? 맞아. 여러 풀이 들으니까 왜 냈을까? 이걸 그니까 왜 냈을까? 약간 이런 그러니까 거. 누가 봐도 이거는 급수랑 전혀 관련 없어 보여. 그냥 딱 겉으로 보기에.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완전 그냥 등비급수 문제구나. 약간 그런 거 있지. 이거는 사실 그냥 되게 간단한 등차수열 문제였네. 약간 말만 어렵게 그냥 꼬아 넣은 거구나. 약간 막 이런 거. 약간 그런 게 좀 보이기 시작하면서 솔직히 6월 때 내가 내 기억에는 2등급 진짜 아슬아슬하게 걸쳤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근데 그래도 나름의 발전이라고 생각했어 그때는. 진짜 내가? 수업은 거의 안 했었으니까. 6월 때는 그냥 그랬는데 이제 8월 7월 때쯤에는 그래도 나름 그 축에 꼈어. 한민쌤이랑 상담을 꽤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 뭐 많이 했어. 그때 현우쌤이랑도 많이 했어. 맞아. 너무 궁금한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 뭔 얘기로 상담을 했는지. 솔직히 영어는 걱정이 없었어. 그래도 나름 여기서 얻은 게 많다. 만약에 고2 때 왔으면 딱 그냥 길 잡고 했을 것 같아. 진짜 그게 진짜 너무 보고 싶어. 나도 진짜 수능을 다시 보고 싶다는 건 아닌데 만약에 나한테 1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 감탄 커리큘럼으로 좀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수능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분위기가 소규모로 복작복작했던 게 좀 괜찮았던 것 같아. 적은 인원이서 우리끼리 으쌰으쌰 좀 잘해봅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서 난 좀 더 좋았어. 일단 그룹 지어서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았지. 그게 진짜 그룹 지어서 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게 많이 좋았고. 됐어. 그리고 약간 여러 가지 풀이를 볼 수 있다. 약간 좀 이런 거. 그리고 다들 똑같은 걸로 풀이했을 때 그 쾌감이 장난 아니지 않냐? 너도? 나도? 막 이러고 통과, 패스, 맞아, 빨리 딴 맞아. 거.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패스하는 거 개수가 되게 많아진다? 옛날에는 한 페이지에 우리가 문제 8개 있잖아. 맞아. 맞지? 8개씩 있으면은 그 중에 한 5개는 했었어야 되거든? 근데 지날수록 아예 다 지나가 버리는 페이지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그게 되게 우리가 다 같이 지금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엄청 좋았어 나는. 일단 환경은 되게 좋았어. 약간 그거야. 내가 환경을 만들어줄게. 너만 잘하면 돼. 인정. 너만 잘하면 돼. 약간 한민쌤도 약간 좀 또라이 그 느낌도 있었고. 막말하네.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 또라이 같은 기질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좋게 작용했다고. 이런 공부 외적인 거 있잖아. 그냥 진로를 정하거나. 맞아. 나는 솔직히 수능을 보고 나서 쌤이랑 훨씬 더 많이 상담을 했어. 진로 정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걸로 가도 괜찮을까요? 저걸로 가도 괜찮을까요? 네가 공부해온 게 너무 아깝다. 근데 한민쌤이 유일하게 네가 하고 싶은 건 해야지. 네가 하고 싶으면 해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나 너무 고마운 거야. 어른들이 나를 그렇게 말렸던 게 못 믿어서 그랬던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맞아. 당연히 못 믿어. 나 같아도 못 믿어. 근데 이제 한민쌤은 약간 믿어줬던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참 고마웠지. 그런 수능이 끝나도 끝까지 이렇게 이 관계를 놓지 않고 계속 신경 써주시는 게 감사하지 솔직히. 진짜 특이하긴 했어. 그냥 수업 방식이라보다 풀이 방식이 더 맞나? 여러 인강쌤을 약간 들어본 결과 일단 솔직히 현우진이 독보적이긴 해.
괜히 일타가 아니다. 약간 그건 일단 내 기억에는 풀이를 먼저 보여주셔. 근데 그 풀이가 내 풀이랑 좀 다르거든. 근데 그 풀이랑 어떻게 다른지 약간 비교 같은 거 해주신다고 해야 되나? 아 뭔지 알겠어. 약간 그러니까 쌤 풀이를 보면 쌤이 왜 이렇게 풀었는지, 그리고 내 풀이를 보면 너는 왜 이렇게 풀었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역발상. 맞아. 그러니까 답이랑 풀이를 굳이 안 알려줘야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맞아.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솔직히 우리가 학원에서 문제집 풀고 이러는 거는 내가 학원에서 문제집을 풀었는데 다 맞았어. 이게 뭐 내 수능 성적에 뭐 연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 약간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쌤이 답이랑 풀이를 보여주는 걸 주저하지 않으죠. 그러니까 원래 문제 답을 그러니까 일단 풀고 답을 내는 게 일단 목적이잖아. 문제가 주어지면. 근데 그때 내가 처음 느꼈던 감정이 쌤이 그냥 답 보여주고 풀이 과정까지 다 보여주는 거야. 쌤이 어떻게 풀었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풀어보래. 그냥 풀었어. 그냥 풀었는데 쌤이 야, 이 문제는 이 의도가 아니지 하시나. 어쨌든 답은 맞았는데. 어쨌든 답은 맞았는데 근데 이게 뭐로 연관되냐. 나중에 이제 너무 많이 풀다 보면 이게 약간 문제 푸는 기계 되듯이 그냥 문제 답밖에 생각이 안 나. 정작 중요한 거는 그 문제의 의도인데.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쌤은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기만의 풀이를 이제 만들어낸 거지. 좀 남들과 다르게. 근데 오히려 그 풀이가 나한테 어려울 때가 있었고 오히려 이게 더 나은데? 약간 싶을 때가 더 많았어. 한민쌤 수업을 듣고 좀 약간 이 학문 자체가 되게 재밌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어. 약간 숫자 가지고 노는 게. 그래프 그리는 게. 그래프 맞아. 그래프. 인정. 진짜 인정. 그래프. 진짜 쌤이 막 문제 식으로 풀면 막 5줄 6줄 나와 있는 게 쌤이 그래프 딱딱딱 X축 Y축만 딱 그려가지고 이거잖아. 우와 약간 이렇게 되는? 근데 그것도 처음 습득하긴 되게 어려웠는데 맞아. 이게 습득 한 번 하고 나면 약간 뭐 마약 같은 아무리 문제가 길어도 뭐 포인트만 잘 집어내서 맞아. 약간 간추린 다음에 그거를 그래프만 그리면 되니까. 맞아. 그래서 약간 이제 쌤 수업 거의 다 듣고 약간 고3 후반 때는 그냥 문제를 보잖아. 일단 그래프부터 그려. 버릇처럼 문제를 읽으면서 X축 Y축부터 그리는 거야. 일단 그려. 난 좋았어 근데. 그냥 나름대로 나는 괜찮다기보다는 좋았어. 약간 그래프랑 친해질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게 좀 거부감이 없어졌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래프 딱 하면 좀 맞아. 거부감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데 그냥 그림 그리는 거다 생각하면 되게 재밌지. 근데 또 이게 우리가 또 말로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솔직히 고3들 애들 입장에서 뭐 모르지. 그치. 근데 그건 솔직히 우린 다 배워봤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고. 솔직히 이거는 환경이 일단 만들어졌고 거기서 나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그 쌤이 뭐 이상하게 풀든 간에 그냥 쌤은 그냥 이런 의도를 생각했나 보다. 그게 이해가 된다는 그런 느낌? 초반에 진짜 한민쌤이 그런 막 이상한 풀이 할 때 끊을까? 불안하지. 진짜 속으로. 끊을까?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아닌 것 같다. 정석 풀이는 그냥 답을 알려주고 왜 자기 풀이로 보여주지? 그러니까 정석 풀이는 그냥 보여줘. 정석은 이렇게 푸는 건데 나는 이렇게 풀었거든 얘들아. 봐봐. 이러고 해요. 그럼 어쩌라는 거지? 정석으로 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정석으로 푸는 게 맞아. 맞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오히려 그게 정석이 아닌 거일 수도 있어. 오히려. 정석이 꼭 정답은 아니다 이거지. 맞아. 그치 그거지. 정석이라고 했지 정답이라고는 안 했어. 요거지. 이 차이지. 그냥 뭐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한민쌤은. 그러니까 다닐 거면 되도록 빨리 다녔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 수업 방식에 약간 적응을 해야 그 맞아. 진가를 발휘하는. 솔직히 나는 내가 지금 고3 6월이다? 추천하지 않아. 이거 잘리면 완전 부정. 솔직히 고3 초반에 다니면 해볼만은 해. 해볼만해. 해볼만은 괜찮아. 한데. 왜냐면 내가 고3 4월에 다녔으니까. 고3 6월? 고3 여름방학? 좀. 왜냐면 진짜 적응하는 데만 한 2달, 3달 걸리니까. R&D도 적응하는데 좀 시간 걸리고. 맞아. 웬만하면 빨리 다니는 게 좋고. 다른 학교 애들이랑 다니면 유독 또 달라. 나는 그것도 좋았어. 여러 학교 친구들이랑 이렇게 섞여서 할 수 있는 거. 솔직히 적응 기간이란 단점 빼면 솔직히 완벽하지. 그지. 나는 지금 우리나라 현 교육과정 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수업 방식이지 않을까. 가장 최고는 아니고 최선의 수업 방식이지 않을까? 답보다는 의도? 약간 의도? 어차피 우리 수능 칠 때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 나오는 거 아니니까 다 외워봤자 소용없잖아. 따로나가냐 다르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말고. 오답노트를 누가 다 같이. 쌤 기획할 때 뭐 엄청 특이했었는데 기획할 때. R&D에서 최고 확대죠. 안 풀려가지고 못 풀었는 거를 다 같이 하니까 뭔가 실마리가 조금씩 풀려나가요. 결국엔 푸니까 이거구나. 또 R&D 하면서 또
푸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얘랑. 그 초반에는 제가 너무 내가 얘보다 훨씬 잘했고 나중에 가면 얘가 저보다 잘하니까 아니 서로 도움이 안 됐어요. 도움이 안 서로 돼. 도움이 안 됐어요. 그냥 제가 풀어놓으면 맞아. 나랑 끈질겼다 우리가 생각. 끈질기겠잖아. 그거를 문제 하나 갖고 야, 이거 안 풀리는데 이러고 그냥 종종만 풀 때까지 옆에서 계속 하고 있고. 알려주는 것보다 배우는 맛이 지리는데. 알려주는 게 배우는 거지 사실. 맞아. 되새김질. 그치. 쟤는 저렇게도 하는구나 이런 거 보죠. 자, 그리고 이게 알려주려면 준비를 하게 돼요. 문제 여러 번 풀게 좀 돼요. 더 치밀하게. 내가 해야 되는 차례가 오면 내가 푸는 계속 봐 계속. 자, 나 어떻게 했냐면 집에 있으면서 이게 집에서 내가 알려줄 부분을 다 써왔어. 고3 애들한테. 대본 아니야 대본. 그 알려줄 부분 다 쓰고 쓰인 개념까지 다 애들한테 알려줬어. 이게 개념을 안 익힐 수가 없다니까 그렇게 하면. 쉽게 알기 쉽게 비유를 해준대 나 설명. 비유법 비유법. 나 수학과 국어를 합쳐서. 섞어서 융합교육. 근데 양치기도 푼 거 기억 못 하잖아요. 그냥 유형 정도만 어느 정도 알고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풀 줄 아는 건데 근본이 다르죠. 문제를 풀어버리면 당연히 성적이 안 오르죠. 맞죠. 직접 느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느껴보라 하겠냐? 직접 풀어보고 시험 보고 그래요. 그럼 절대 못 풀어. 근데 그런 애도 성적이 나오는 애들이 꼭 있긴 있다. 근데 걔는 그냥 잘하는 거냐? 그냥 걔네가 난 놈들. 어. 방식이 맞은 게 아니라 뭘 해도 할 놈들. 수학의 역사를 배우는 느낌. 맞아. 약간 그런 느낌.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딴 데서 하면 그러니까 그냥 이게 어떻게 와서 이렇게 됐는지 약간 이런 거 꼼꼼하게 알려주는 스타일이랑. 이걸 왜 알아야 되는지 알려주니까.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게 뭔지는 알고 했어. 근데 다른 데서는 별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막 하거든요. 그냥 바로 나가지 그냥. 대충 근데 찍어주고. 여기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했어요. 함수랑 방정식이랑 차이가 뭐야? 로그를 진짜로. 로그를 왜 써? 왜 쓰지? 미적분은 왜 배우지? 아 근데 너 중독이었어?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볼 줄 몰랐어요. 면접 보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수학 여기 끝에 있는 사람이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았는데 그 완전 1타 강사들 있잖아요. 근데 쌤이 그런 거 물어보니까 완전 가시방석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역시 병신인가? 아 근데 그 말 듣고 바로 이 학원 다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방정식이랑 함수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런 걸 물어봐. 로그가 너무 충격이었어. 저 그때 약간 완전 자신감 빡치는 상태였는데 맨날 1등급 받고. 근데 아까 제가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사이 있는 그 학원 해가지고 거기서 탑 찍고 와가지고 그래서 완전 다치고 빵빵이었거든요 그때 모의고사 해도 제가 거의 다 맞고 근데 우리 학원이요 홍보 책자 보고 왔어요. 그때가 이제 그 감탄소년단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죠 처음에. 다른 학원은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 풀이만 알려주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풀이를 알려주셨으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어느 누가 풀다가 풀이법을 또 생각해가지고 야 이것도 있겠다 하면서 알려주시냐고요. 특히 기하할 때 저는 그 충격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쓱쓱 푸시는데 저는 그걸로 몇 분을 끙끙 앓았는데 그렇게 쉽게 푸시니까 그걸 보면서 네, 이 쌤은 또라이구나. 정말로 독특하다 싶었죠. 분명히 기하만으로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전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을 이용해서 풀기도 하셨고 하니까 아 이렇게도 풀 수 있어? 싶은 게 많았죠. 기하 성적은 확실히 좋게 받기도 했고 오르기도 했죠. 내신은 2등급 쭉 했던 것 같아요. 엄격한 분위기가 아닌 거? 학원 분위기 자체가 되게 자유로워서 공부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덜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풀이만 아는 게 아니라서 되게 다양한 사고방식 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스스로가 이제 한 풀이만 고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게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 보는 게 되게 도움된 것 같아요. 수능 때 실제로 오빠가 풀어준 거 나와가지고 그거 풀었어요. 이전 학원만 다녔다면 그런 선생님이 세상에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독특한 선생님. 일단은 학생과 선생님의 사이가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 자체가 드물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시고 또 이제 풀이도 본인만의 독자적으로 확고한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적응은 좀 힘들기는 하였으나 이전에는 딱 이제 여러 같은 종류의 문제라도 다양하게 푸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이제 한 가지 풀이 방식으로만 푸시는 선생님들만 뵀었는데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아, 이 선생님은 진짜 또라이구나. 좋은 의미의 또라이예요. 보통 문제를 풀고 나면은
비슷한 문제를 보더라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문제 그런 출제 의도라던가 그런 걸 설명을 해주시니까 나중에 스스로 혼자 푸는 시간을 가졌을 때 그런 문제 유형을 보면은 좀 출제 의도를 파악해서 찾고자 하는 흐름을 좀 찾을 수 있었어요. 개념 설명이나 풀이나 둘 다. 일단은 개념 설명은 보통 그냥 책에 있는 거 그냥 훑어주고 넘어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되게 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딱딱 정리를 해서 말해주시는 게 되게 이해하기가 편했어요. 나중에 떠올리기도 편했고 비유하거나 아니면은 그 여집합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나눠주시는 게 딱 생각하기 편해요. 네. 그 수열에서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셨었잖아요. 그런 게 나중에 가서 문제를 풀거나 할 때 되게 떠올리기가 쉬워요. 문제에서 한 개념을 이제 찾아내면은 관련 주제들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떠올리기가 이전 학원처럼 배웠으면 힘들 것 같은데 여기서 그렇게 배워서 좋았죠. 이제 시험 볼 때 써먹어. 네, 시험 볼 때도 많이 써먹고. 아니 근데 진짜 여기 학원은 수능 공부하면서 논술 대비도 돼서 참 좋아요. 다닌 거요? 후회 안 하죠. 저희 또라이 선생님은 아예 간식바를 만들어서 걷다 간식을 채워 드시고 저희 영어쌤은 아예 간식을 사오셔서 그걸 항상 먹여주세요. 절대 굶을 일이 없는 학원. 쌤, 약간 좀, 아니, 사람이 변태 같아요. 아니, 왜냐면, 봐봐요. 보통 수학학원 가면 문제 많이 풀리고, 설명하는 거, 좀 문제 푸는 요령 위주로 좀 알려주고. 그래서 근데 솔직히 그러면 문제는 풀리는데 내가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그 쌤은 문제 푸는 거보다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처음에는 솔직히 어려워요. 솔직히 처음에는 오히려 더 어려워요. 저게 뭔 소린가. 왜냐면 그게 대학 가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해를 하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게 조금 어렴풋이 이해가 되고 감이 잡히면 오히려 다른 어려운 문제들도 굳이 설명 안 들어도 좀 생각해서 풀 수 있는 그런 게 좀 신기했어요. 기억에 남는 수업이요? 에피소드. 아! 저 카페 가서 했던 거 수업. 고3 되면 이제 애들 스트레스 받고 멘탈 깨지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야외 수업을 하자고 차에 애들을 태워가지고 카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아이패드랑 문제집 올려놓고 그 좁은 책상에서 애들이랑 앉아서 수업을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환기도 되고 다른 학원 선생님들처럼 막 무조건 성적 막 맨날 공부해라, 성적 몇 등급 나왔냐 이런 거 안 하고 저희 멘탈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써주셔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독특했는데 지나고 보면 되게 안 좋은 추억 없이 되게 다 재밌었어요. 솔직히 재밌어서 다녔어요. 제가 막 공부를 엄청 잘하진 않았지만 재미가 있어서 계속 그게 수학에 흥미를 주는 요소였던 것 같기도 해요. 저희끼리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문제를 푸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이 더 잘 보이고 제가 안다고 생각해서 앞에 나가서 발표하겠다고 나가고 근데 나가서 풀면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끼리 못 푸는 거는 또 R&D 선생님이 따로 계셔서 따로 봐주셔서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거의 1대1 수업 같은 느낌이었다고 해야 되나? R&D는 시험 때 이거 그때 누가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이러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 안 날 것 같은데 나요. 영어를 R&D를 할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영어는 보통 가면 대부분이 강의식 수업이고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 받아 적고 필기하고 그런 게 다였는데 이게 솔직히 필기를 하면 다시 안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은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를 찾을 때 예를 들어서 what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도 있고 막 접속사도 있고 복잡하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알려주시고 주제문 고르는 문제들도 그냥 무작정 다 읽으라고 안 하고 어디 어떤 거에 집중해서 읽으면 되는지 이런 거 알려주셔서 문제 푸는 속도도 굉장히 단축을 할 수가 있었고 근데 그걸 그냥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되는지도 알려주셔서 문법 풀 때도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간식을 많이 사주세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맨날 먹어요. 뭘 맨날 먹여요. 저 살쪘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조금 되게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부담 없이 잘 다녔던 것 같아요. 재밌게 잘 다녔어요. 재밌기만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공부를 좀 재밌게 할 수 있게 도와준 느낌?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해야 되나? 원래 친구들끼리 공부하면 맨날 딴 길로 새고 다른 얘기하고 그래서 친구들끼리 공부 안 하고 혼자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혼자만의 싸움 같아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그거를 이제 잡아주시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건강하게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입시에 도움이 됐다. 네, 당연하죠. 왜냐면 멘탈은 안 깨졌잖아요. 그 학원이 멘탈 관리를 잘 해준다기보단 그런 환경이에요. 친구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선생님들도 상담도 되게 진지하게 잘해주세요. 몰랐는데 저한테 되게 관심이 많으셔서 제 성격 같은 것도 알게 모르게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조언 같은 것도 해주시고 꼭 공부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되게 도움되는 조언들 많이 해주셔서 멘탈 관리를 딱히 해주시지 않았는데 필요가 없어진 느낌? 또라이 맞죠? 정상은 아니죠.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보통의 입시 선생님들은 그렇게 안 하죠. 정상이면. 아무튼 정상은 아니에요. 제가 봤던 선생님들과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른지 정확히는 모르겠거든요. 이건 가봐야 알아요. 이건 가봐야 안다니까요. 그 선생님이랑 수업을 해봐야 알아요. 아무튼 이상한 선생님이에요. 다른 학원 다니는 친구들한테 설명해주면 너 되게 문제 독특하게 푼다, 신기하게 푼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 친구한테 설명해주는데 친구가 오, 이걸 이렇게 풀어? 신기하게 푸네 이랬어요. 걔가 저보다 등급은 높았는데 제가 이거 풀이 해주고 나서부터 그 방법 좋다고 그 방법 쓰더라고요. 확통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조건부 확률?